해서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고 계신 모든 회원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의 애프터 저희 매일 아침마다 외치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은 삶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게 있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잠깐 제 사진 공유할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몇 달 전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건강하지 않아 보이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자꾸 나오고 팔은 얇아지고 다리도 얇아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뒷목을 누가 잡은 것 같고 자꾸 얼굴이 붓기가 있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3.3일 클럽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3개월 뒤에 보시면 많이 건강해져 보이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를 외치는 것처럼 3개월 뒤에 정말 건강한 나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나가 되셨다면 반드시 사진도 이렇게 남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건강한 나도 되지만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돈이겠죠. 건강만 하다고 나은 삶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인 지출하지 않고 내가 원래 사용하는 제품을 계속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뭔가 원치 않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그런 일인가? 또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파는 거 못해. 그거 파는 거잖아.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거다. 과연 그런 일인가? 또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다,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저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전적 용어가 네이버에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온 걸 쭉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긴 글이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몇 단락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된다. 중요한 키워드만 잡아보면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다. 그래서 제품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라미드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하고는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총 3가지 단락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또 피라미드와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지?
판매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지? 라는 부분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 TV에도 많은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됐던 내용인데요. 화장품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갈색병이라고 하는 에센스입니다. 이 갈색병 에센스가 우리가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살 때 소비자가가 얼마 정도 하나 보니까 15만 5천 원에 살 수가 있대요. 근데 15만 5천 원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만 이 화장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원가가 6,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300원짜리가 왜 내가 살 때는 15만 원이 될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수입 원가가 6,300원인데 수입 원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제품이 진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조 원가는 이 수입 원가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이 제품이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15만 5천 원에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에스티로더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랑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걸 보면 더 재밌어요. 캐비아 에센스가 나오죠. 캐비아 에센스 한 통이 얼마냐? 12만 원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12만 원 이게 비싸지? 보니까 캐비아니까 비싸지. 캐비아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캐비아 에센스에 캐비아가 얼마만큼 들어있지? 라고 보니까 캐비아가 100원도 아니고요. 10원도 아니고 0.7원만큼의 캐비아가 들어있습니다. 0.7원만큼의 캐비아가 들어있고 캐비아 에센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1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뻥튀기가 심할까? 몇백 원짜리가, 몇천 원짜리가, 몇십 원짜리가 우리가 살 때는 몇십만 원이 될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광고비, 마케팅비라고 하죠. 통틀어서. 오너는, 그 회사는 그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돈을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돈을 많이 쓸 때마다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광고비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살 땐 그렇게 비싼가? 저렴한 것이 왜 이렇게 비싸지는가 봤더니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칠 때마다 유통 과정의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된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유통이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밖에서 사 먹을 때나 뭘 살 때나 당연히 원가는 저렴하겠지. 근데 300배, 400배, 500배 뻥튀기가 되는 건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84년도에 설립됐을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파는 제품이 아닌, 매출이 높은 제품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첫 번째 광고라는 벽과 또 유통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유통과 광고 방식으로는 너무나 비싼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두 가지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광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유통 과정도 가지지 않을 거야.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필요한 소비자에게 직접 주겠다. 유통을 없애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이 제품을 쓰고 좋은 사람이 그 옆 사람에게, 친구에게 소개하게끔 하겠다. 그런 광고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84년도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유통과 광고를 없앤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 현재 30년이 넘게끔 전 세계 56개국의 뉴스킨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보니까 뉴스킨 코리아, 한국에서 뉴스킨 코리아가 정말 광고비로 얼마를 썼는지 실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옆에 회사들 명이 있고 회사들 이름이 있고 광고비로 쓴 금액 내역이 있죠. 보시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광고비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정말 100원도 광고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회사 광고 안 해요 라고 하는 제품들 우리 몇몇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아니어도 유튜브로도 인터넷으로 가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재밌는 건 우리 회사는 광고 안 해요 라는 걸 광고하고 있죠. 진짜 광고비에 100원도 쓰지 않는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서도 정말 광고비에 100원도 쓰지 않는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어요. 가끔 네. 그러면 뉴스킨은 유통과 광고비를 전부 다 세이브해서 어디에 많은 투자를 이루었는가 보면 제품의 질을 정말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했고요. 많은 제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스킨은 가장 많은 제품에 투자를 했고 어떤 사업 분야, 어떤 시장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냐면 두 가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가 피부 미용 기계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뉴스킨을 이야기하면 뉴스킨을 모르는 분들은 있어도 갈바닉을 아는 분들은 있어요. 뉴스킨 얘기하면 그거 갈바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뉴스킨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갈바닉. 갈바닉이라는 기계는 손바닥만한 기계고요. 얼굴을 성형할 수도 있는 얼굴의 많은 부분에 고민을 케어할 수 있는 홈 뷰티 디바이스 기계입니다. 미용 기계죠. 근데 그 기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갈바닉 이후에 루미스파라고 하는 세안용 디바이스, 또 미백 디바이스, 부스트, 에이지랑미라고 하는 커스텀 디바이스까지 디바이스 부분에 뉴스킨은 가장 많은 투자를 이루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뉴스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는 어디냐? 가장 공신력 있는 리서치 회사 유로모니터라는 곳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1등으로 뉴스킨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뷰티 디바이스 기계 넘버 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기업들은 왜 그렇게 저렴한 제품을, 원가를 그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느냐. 광고와 유통비 때문에 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화장품 회사 오너라면, 내가 회사 오너라면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빠르게 알리는 것이 숙제죠. 광고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광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광고를 안 하면 그렇게 팔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뉴스킨은 20년이 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로 뷰티 디바이스 업계에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그 제품이 좋지 않다면 그 제품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정말 제품이 제품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뷰티 디바이스에 가장 많은 투자를 이뤘다면 두 번째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또 투자를 했느냐. 두 번째 부분은 다이어트 시장입니다. 뉴스킨은 2000년도 중반부터 TRA라고 하는 제품을 시작으로 TR90에 이르는 제품까지 다이어트 제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이어트 시장 굉장히 크죠.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이어트를 왜 그 시장이 큰지 아시죠? 여자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를 원하니까 그래요. 여자 중에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자들은 무언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무언가를 찾을 거거든요. 그 찾는 거를 많은 회사들이 많은 제품들로 인해서 도전하고 있죠. 그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 시장 중에 그 시장을 도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TR라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제품. 그 제품을 가지고 현재 그 큰 다이어트 시장에서 뉴스킨 코리아는 다이어트 시장 점유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등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큰 시장에 도전한 수만 개의 회사, 수만 개의 제품들이 그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TR라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3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면 TR라인이 여러분 처음 접했을 때 어땠어요? 광고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선뜻 쉽게 믿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나요? TV에 광고하지 않잖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 이렇게 TR90을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단계 제품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트워크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단계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의 질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광고도 하지 않는 제품이고 다단계 제품이라는 선입견도 가질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광고 한 번 없이 점유율을 그 큰 다이어트 시장에서 현재 TR란이라는 제품이 시장 점유율 3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게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TR90이라는 제품이 올해 오픈했다. 2021년에 신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2021년 시장에 순간적으로 이 다이어트 제품 시장을 점유할 수도 있어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TR90이라는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됐냐면 2013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빠른지 아십니까? 회사가 설립이 되고 1년이 채 되지 않고 망하는 회사가 수두룩 빽빽입니다. 회사가 1년도 채 되지 않고 망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제품은 오죽할까요? 제품은 몇 개월도 안 돼서 망하는 제품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1년, 2년, 3년 소비자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제품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뉴스키는 이 TR라인이라는 제품은 출시가 된 지 8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결과로 시장 점유율 3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한 번도 광고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7년, 8년 동안 이 제품을 체험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진짜 이 제품을 통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건강해진 걸 느끼지 못했다면 이 제품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에 강한 신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죠.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 시장. 두 번째는 다이어트 시장에 뉴스키는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뉴스키는 직접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넣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제품들, 우리가 바르는 제품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들을 대부분의 제품들을 뉴스키는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좋은지, 어떤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 제품을 평가하죠. 이거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이거 나한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제품이나 회사가 어떤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그 제품을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뉴스킨이 시상을 받은 내역들이고요.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부분을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면 최근에 받았던 시상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뉴스킨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어워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회사가 어디냐, 제품이 어디냐, 가장 사람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가장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평가 항목 중에서 평가 항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에서 뉴스킨이 당당하게 골든상, 최고의 상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에서 뉴스킨이 당당하게 소비자한테 투표를 해서 뉴스킨이 당당하게 뽑혔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좀 종합해 보면 뉴스킨은 광고와 유통을 없애서 정말 좋은 제품을 진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그 제품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팩트,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품들, 이런 괜찮은 제품들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 뭐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나한테 쓰라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강해지는 것 이후에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자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평생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셨을 거고요. 또 오늘 세수도 하셨을 거고 샤워도 하셨죠. 이도 닦으셨을 겁니다. 샴푸도 쓰셨을 거고 폼클렌징도 쓰셨을 거고 화장품 스킨로션도 쓰셨겠죠. 그런 생필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당연히 써야 되는 생필품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출하고 사서 바르고 삽니다. 샴푸가 떨어졌을 때 이번 달은 샴푸를 사지 말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죠. 치약이 떨어졌을 때 이번 달은 내가 치약을 좀 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내가 그런 형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는 거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필품을 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서 뉴스킨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괜찮은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제품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지출이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균 생필품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쓴다고 10만 원 정도만 제품을 브랜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지출이 있나요? 추가적인 지출이 전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제품을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근데 분명히 내가 원래 쓰고 있는 것보다 원가가 7배, 8배 이상 비쌀 거니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성인 한 명이 한 달에 생필품으로 얼마 정도 쓰는가 조사해 봤더니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생필품으로 쓰고 있대요. 한 달에 20만 원을 우리는 생각 없이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킨으로 한 20만 원 정도 제품을 바꿔보자. 그렇게 20만 원 제품을 바꿔 쓰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에게 한번 알려줘 보는 겁니다. 뉴스킨이 네가 원래 쓰고 있는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어. 네가 쓰고 있는 제품보다 어떤 부분에서 우수해. 네가 쓰고 있는 제품보다 뉴스킨을 쓰면 얼굴이 이렇게 변하고 좋아질 거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친구들도 어차피 생필품은 죽을 때까지 쓸 텐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브랜드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저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바꾸고 내 주변 내 친구 4명도 바꾸고 나를 포함해서 브랜드를 바꿔서 정말 좋은 제품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뉴스킨을 통해서 광고비로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광고했으니까.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죠. 내가 광고했기 때문에 일어난 매출에 광고비를 지급받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돈을 벌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 내가 쓰는 제품을 좀 저렴하게 쓰거나 몇 개 제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 내 친구도 제품을 쓰고 만족했다면 내 친구 주변의 친구들에게 광고하기 시작하고요. 또 내 친구는 이렇게 광고비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걸 이해하고 주변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제품을 쓰는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나를 통해서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만들어지면 나한테 있어서 소득이 한 10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나요? 원래 쓰는 제품을 브랜드를 바꿨고 주변에 정말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광고를 했고요. 내 주변도 그 제품을 이해했고 브랜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써야 되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소득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소비자가 확장이 될 겁니다. 저는 소비자를 처음에 이 뉴스킨을 시작을 해서 소비자를 30명을 만들었고요. 또 100명을 만들었고 그 소비자가 점점 확장되더니 지금은 5,000명이 넘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건 광고를 해서 광고비로 돈을 받는데 4명? 그래 내가 소개하는 거 할 수 있겠어. 4명은 이해됐어.
4명을 통해서 4명이 또 4명씩? 그러면 20명 되는 거 이해했어. 근데 어떻게 100명을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쓸 수 있게 만들지? 100명?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1000명은 그럼 어떻게 만들지? 5000명은 어떻게 만들지?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부분의 핵심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저한테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가 5000명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있어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다 아시죠? 지금의 맥도날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그냥 한번 상상해 볼게요. 과거에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하나 햄버거 가게, 그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다라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볼게요. 뭐 그런 가게들, 햄버거 가게들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조그만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와 그 옆에 있던 A 햄버거 가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햄버거 가게에도 사장이 있고 맥도날드 가게에도 사장이 있겠죠? 두 명의 사장 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씩 팔았습니다.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팔았어요. 햄버거를 100개를 판다라는 건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몇 명이 온 거죠? 100명이 온 거죠. 한 사람당 하나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오늘 우리 가게에 100명의 손님이 온 겁니다. 내가 한 달 30일 동안 매일 햄버거를 몇 개를 파는지 카운팅을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100개씩 팔리더라라는 얘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먹고 또 올고 먹고 또 올까 아니면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올까요? 주기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와서 내 햄버거를 사 먹습니다. 그걸 우리는 단골 손님이라고 하죠. 즉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맞죠? 내가 옷가게를 하더라도 우리 옷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 헤어 디자이너라면 나한테 머리 자르는 손님들을 단골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뜨내기들은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단골 손님이 100명이었고요.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단골 손님이 100명이었습니다. 두 명의 사장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벌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우리는 하루에 햄버거를 1000개를 팔겠다. 즉 우리는 단골 손님을 하루에 1000명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그러기 위해서 매장도 5배로 확장하고 직원도 5배로 뽑고요. 24시간 영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동시에 비슷한 규모의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우리 같이 단골 손님을 100명씩 갖고 있는 조그만 가게를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요. 우리 같이 단골 손님을 100명을 갖고 있는 작은 가게를 전 세계 가맹점을 3만 개를 만드는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 현재 이 두 명의 가게의 사장이 목표를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100명씩 파는 가게 3만 개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루에 햄버거를 몇 개를 파냐? 300만 개를 팔게 됐습니다. 즉 오늘 우리 가게에 단골 손님을 300만 명을 확보하게 된 거죠. 단골 손님이 100명밖에 없었는데 단골 손님이 300만 명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24시간씩 미친 듯이 햄버거를 팝니다. 햄버거를 24시간 미친 듯이 하루에 1000개씩 팔아서 300만 개 햄버거를 팔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조사해 보니까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미친 듯이 팔아야지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하루에 파는 햄버거의 양만큼 비등비등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딱 보름만 햄버거를 팔면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평생 햄버거를 24시간 팔아도 그만큼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비전이죠.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입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볼게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본사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아시죠?
제가 보여드린 이 본사들이 백종원 겁니다. 백종원은 한 30개 정도 이상의 본사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본사를 통한 수천 개의 가맹점을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수천 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저는 한시포차라는 가맹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닭발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닭발을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닭발 먹고 계산하는데 내가 계산한 일부분의 비용이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저 같은 생각 아무도 안 하시나요? 할 수도 있죠. 닭발을 먹고 계산하고 나와서 옆에 입이 텁텁하니까 백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딱 계산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백종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네. 도대체 전국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야? 나처럼 백종원 단골 손님으로서 돈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야? 나처럼 백종원한테 커피 사 먹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백종원은 TV에 나오는데 백종원은 다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종원 단골 손님들이 전국 전 세계 수백 백백이 백종원한테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종원이 한없이 부럽더라고요. 백종원이 부럽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는 소유진이 훨씬 더 부럽대요. 백종원이 부럽든 소유진이 부럽든 우리가 부럽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운 거거든요. 프랜차이즈의 레버러지를 감각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 혹시 아십니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시장이 크죠? 한 5배가량 큽니다. 내수 시장이 훨씬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프랜차이즈 본사 개수가 미국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시장은 훨씬 더 작은데 시장은 5분의 1로 작은데 프랜차이즈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본사 개수는 5배가량 많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주변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동네 음식점, 맛집이 있었는데 요즘에 맛집이 그렇게 많은가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아니던가요? 동네 빵집 많았는데 요즘엔 다 파리바게트 아니던가요? 동네 떡볶이집 많았는데 요즘엔 떡볶이집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아닌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트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 동네 슈퍼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비전, 백종원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보름이 누군가의 100년과 맞먹는 인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백종원 소유진이 부럽다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배웠던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수업입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프랜차이즈 종류부터 운영하는 방법부터 주의할 부분부터 앞 페이지에 보면 프랜차이즈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총 4가지 비즈니스 형태로 분류가 된다. 4가지의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두 번째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세 번째 사업형 프랜차이즈, 네 번째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백종원 생각하는 프랜차이즈가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 사업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대학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사업형 프랜차이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겠죠. 차이를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 사업형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맥도날드를 한번 보면 맥도날드 사장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강남점, 역삼점, 설릉점, 대치점 분양하고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겠죠.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은 대치점에서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 각각의 가맹점은
하루에 100명씩 오는 단골 손님을 소유하고 있는 가게들이고요. 본사 입장에서는 4개의 가맹점을 소유하게 되면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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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0명의 단골 손님이 햄버거 먹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가는 것이 맥도날드 본사 오너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백종원도 돈을 벌고 있고요. 맞죠?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뉴스킨은 어떻게 돈을 버나? 마찬가지야. 내가 본사가 됩니다. 내가 본사가 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소비자를, 단골 손님을 30명 정도로 확보하면 본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본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을 또한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맥도날드처럼 똑같이. 근데 우리는 가맹점이, 맥도날드는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매장이 있습니다. 온라인 매장을 분양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맹점은 같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분양한 가맹점에도 가맹점 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 사장을 통한 반드시 단골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 100명을 소유하고 있듯이 뉴스킨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을 30명씩 확보할 수 있는 사장들을 프랜차이징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맥도날드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가맹점을 4개를 분양했고 뉴스킨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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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120명이 일하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가는 것이 내가 뉴스킨 오너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는 본사가 분양한 가맹점은 본인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또한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 근데 뉴스킨은 내가 본사가 되어서 분양한 가맹점이 본인 또한 가맹점이지만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또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분양한 1대 대리점이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2대 대리점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대는 3대를, 3대는 4대를, 5대는 6대를, 그리고 뉴스킨은 1대부터 6대까지 모든 대리점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대리점에 단골 손님이 30명씩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분양한 대리점이 4개, 2대에도 4개, 3대에도 4개, 4대에도 4개, 5대에도 4개, 6대에도 4개. 그럼 총 나로부터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6대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약 24개의 대리점을 소유하게 되고요. 24개의 대리점 안에 있는 각각의 30명씩 24개 곱하기 30, 약 700명의 단골 손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700명이 뉴스킨을 쓰는 매출에 로얄티를 받아가는 것이 뉴스킨 프랜차이즈 오너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이 프랜차이즈 방법으로 백종원은 수천 명의 단골,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단골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랜차이징을 통해서 나한테 제품 쓰는 소비자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나 지금 건강해지고 정말 이제 이뻐지고 건강해졌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한 추가적으로 10만 원, 한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어볼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을 하면 돼요. 또는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직업적으로 일을 한번 해볼지 한 300만 원 정도를 내가 버는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적으로 뉴스킨 한번 해볼지 또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나한테 먹는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말 큰 여유를 가질 도전을 한번 해보시던지 이렇게 3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재밌는 건 그래요. 우리가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뉴스킨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뉴스킨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10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 이상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득을 원하면 그만큼 하면 돼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거든요. 한 달에 50에서 80만 원 정도씩 돈을 벌어요. 그 이상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의 뉴스킨이에요. 추가적인 소득. 그렇게 선택하시고 뉴스킨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10월 달에 뉴스킨에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앞서 추가적인 소득이 아닌, 직업적인 소득이 아닌 진짜 내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더 큰 돈에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10월 달에 있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깊게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강사님 덕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확장되셨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뉴스킨이 정말 많은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5개 부문에서 또 수상을 했거든요. 이 상의 이름을 풀네임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식물 유래 제품부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제품 또는 자연 유래 제품을 인정 수상하는 상입니다. 이런 상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플레임이. 근데 우리가 계속 방에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막 정보를 물어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파마넥스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올라오면 돼요. 벌써 올라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뉴스킨이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친환경을 뛰어넘어 필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건강 욕구별로 어떤 파마넥스를 먹으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좀 불편한데 뭐 먹으면 좋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조은숙 수석님을 모시고 헬시 줌 쇼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준비되셨나요? 네, 혹시 메타 색깔 입고 계시네요? 네, 메타 색깔을 입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줌 쇼핑인가요? 저는 줌 쇼핑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열심히 줌 쇼핑으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건강욕구별 파마넥스 추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돼 3.3 헬시클럽 서울 모넌 컨설턴트 5반과 6반의 수석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조은숙 수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위와 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암 1위가 바로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암에 많은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물 음식이 많고 아마 이거 이야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국물 음식이 많고 맵고 짜고 절인 음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염이나 위궤양, 위장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위염, 위궤양 같은 많은 위장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 위내시경은 너무나 보편적인 거죠.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위에도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익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위 점막이 깎이게 되고 유익균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런 유익균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점막을 잘 회복시키려면
그 빠르게 회복하시려면 빼독 기간은 식습관 교정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아무리 에아질라 TR90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식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빠른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세임들이 제거식을 꾸준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품 먹으면서 안 먹어도 그럼 이렇게 먹으면 식단을 이렇게 먹으면 제품 안 먹어도 살 빠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정말 해보면 아세요. 저의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따님의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본인도 같은 식단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따님은 같이 진행했는데 빼독에 저희 TR라이트를 함께 드셨고 이분 TR라이트를 드시지 않고 식단만 하셨는데요.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따님만 예쁘게 감량이 되었거든요. 영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TR라이트를 섭취하면서 우리가 쉐이크를 함께 섭취하면서 식습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카베진이나 겔포스, 그 다음에 알마겐, 개비스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사실 저도 임신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개비스콘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품들은요, 이런 의약품은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빠르게 그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위장 기능이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진정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복구가 되지 않는데요. 위장 기능이 복구가 돼야 진짜 좋은 거잖아요. 위장 기능에는 비타민 U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큰 역할을 하는데요. 알로에에 그런 위장 장애를 복구하는 일을 하는 비타민 U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또 위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약을 먹으려면 양배추를 60통을 하루에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회원님들 양배추 우리가 아무리 빼독하면서 많이 먹는다고 할지언정 하루 60통의 양배추를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알로에겔 PX에는 200배의 농축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양배추와 알로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로에 드셔보셨을 거예요. 김땡땡 알로에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겔 타입으로 돼서 이렇게 짜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알로에겔 PX는 동그란 캡슐 타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커피를 생각하면 커피 원액을 물로 희석해서 먹는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그 아메리카노와 커피 원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알로에겔 PX는 진한 고농축액을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빼독을 시작했을 때 약 한 달 동안 이 알로에겔 PX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작은 게 쥐의 심장인데요. 여기에 그냥 물을 넣으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을 넣었을 때 반응이 없던 쥐의 이 작은 심장이 칼슘 용액을 넣으면 심장이 막 뛴대요. 그만큼 자율신경계는 칼슘의 그 혈액 내 1%의 칼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위장의 연동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셔서 아마 많은 회원님들께서 양자 측정을 해보셨을 텐데 연동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 연동 기능이 많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나의 그 소화불량이나 위가 조금 안 좋다, 위 건강이 나쁘다 하신 분들은 알로에겔 PX와 함께 봄포뮬러라는 저희 칼슘도 함께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봄포뮬러 칼슘을 왜 섭취를 권장드리냐면요. 임신했을 때 사실 칼슘 많이 드셔보셨죠? 칼슘을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소화가 안 돼서 몸에 안 좋다고 느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안 좋다던데요. 뭐 석회가 생긴다는데요.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타사의 칼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함량을 높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버려지는 게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저희 봄포뮬러는 아미노키레이드 공법이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아미노산으로 둘러싸서 굉장히 흡수율이 높은 그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칼슘이 5에서 20%의 흡수율을 넘기지 못하는데 저희의 봄포뮬러 제품은 90% 이상의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될까요? 바로 봄포뮬러를 드셔야겠죠?
우리의 뼈 건강, 이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 사실 빼독을 할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빼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골다공증의 뼈를 갖게 되면요. 그 뼈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36.5도씨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면 뼈 주위에 지방이 들러붙어서 우리 뼈의 온도를 높여주고 우리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지방이 들러붙어서 살이 찌는 원인이 되거든요. 빼독하실 때 그래서 칼슘도 꼭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칼슘 아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가장 적절한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봉포멜론을 함께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들어서 TV에서 장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장누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제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TRIT, 빼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변비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장 쪽으로 문제가 많이 와서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 점막이 이렇게 건강하다면 그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튼튼하고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밀가루 같은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흡연을 하시거나 술을 드시는 그런 나쁜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 점막이 무너지고요. 공간도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이로 장누수가 일어납니다. 이걸 바로 장누수라고 하는데요. 장누수가 왜 위험한가? 바로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독소와 세균들이 이 안으로 빠지게 됩니다. 장 바깥으로 빠지게 되어서요. 림프하고 이 밑에 림프하고 혈관이 있는데요. 이 밑에 세균과 그 나쁜 독소들이 림프와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에 염증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염증으로 도배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종이 생기게 되면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발견됐을 때 용종을 다 떼어내잖아요. 자꾸 이게 림프를 타고 혈관을 돌기 때문에 용종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장암은 치사율도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장 점막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은 다시 건강한 장 점막으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지 말고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않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제거식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렇게 무너졌던 장 점막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다시 회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빼독을 하시면서 식습관을 저희와 함께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변비를 호소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셨을 텐데요. 변비를 호소하셨던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의 식습관 중에 밀가루를 많이 먹는다거나 좀 약간 튀긴 음식이나 이런 장에 나쁜 음식들을 많이 즐겨 드셨던 분들이 변비나 위장장애, 대장에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함께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을 우리가 많이 먹어요. 최근에 유산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유산균을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광고에 엄청난 유산균의 광고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은 당연한 기본적인 걸로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요. 유산균은 원래 위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게 힘들어요. 위산에서 다 죽는데요. 이 뉴스킨의 프로바이오틱스 PCC는요. 90% 이상이 대장까지 잘 갑니다. 그리고 설사, 타사의 프로바이오틱스도 장까지 잘 살아서 가더라도 우리가 장 점막에서 그 잘 붙어가지고 그 우리가 증식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식하지 못하고 힘들게 대장까지 갔는데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비싼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유산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못하면 가스 같은 것도 많이 차서 몸에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바로 뉴스킨의 프로바이오틱스 PCC를 드시는 방법인데요. 제거식을 지켜주시면서 유산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PCC를 함께 드셔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장 건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해균이 자라나면 우리 장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정말 유익균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좋은 유산균의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PCC는요, 그 스웨덴 여성의 건강한 장에서 그 채취한 유산균을 배양해서 우리 인체에 저희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장에 가장 적합한 유산균은 바로 사람의 장에 있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바이러스 등에 원래 대응하기 위해서 배양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유일하게 파마넥스가 독점으로 받아서 제품화 시킨 제품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PCC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그런 제품인데요.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게 바로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화이버넷인데요. 우리가 식이섬유가 또 우리 장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있는 중금속도 흡착을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숙변 제거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하게 되는데요. 화이버넷을 해독하는 기간이나 그리고 티하라는 기간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시고요. 식이섬유를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버넷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식이섬유를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습관 중에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키토산의 함유 우리 화이버넷의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셔주시면 우리 미네랄의 흡수에 조금 방해되지 않게 제대로 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변비 때문에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화이버넷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를 함께 드셔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변비가 조금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증량하시고 화이버넷을 조금 감량하고 물을 많이 드신다면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산균과 화이버넷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광고를 잘 들어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어쩌고저쩌고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미생물의 생태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알라는 자기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똥을 먹이는 이유는 유칼립투스를 주식으로 우리가 코알라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코알라의 장에는 유칼립투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고 해요. 소화효소가 없어서 엄마의 장에 있는 소화효소를 먹이기 위해서 아기에게 3개월 동안 똥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내 미생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최근에 건강의 컨트롤 타워라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 개인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약 60에서 7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60kg의 사람이 우리 몸에 30조 개의 세포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세포보다 더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38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38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불과 200g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200g에 불과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쩌면 우리 몸의 전체에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우리 몸의 건강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요. 류마티스, 고혈압, 조현병, 염증성 장질환, 최근에 이게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크론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천식, 파킨슨병, 비만증, 전립선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하면 우리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지금 최근 들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면역 질환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거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암, 아토피, 치매 이런 질병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질병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균형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 이렇게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10월에 출시되는 에이즈랑 메타인데요. 이 에이즈랑 메타는요, 프리바이오틱스, 락투로스 파우더라는 프리바이오틱스와 3가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죽은 시체인 살균체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아까 제가 유산균이 잘 증식될 수 있도록 배양되어서 증식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환경까지 한 캡슐에 다 들어있는 에이즐랑 메타라는 제품이 앞으로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티알라이트 빼동을 하는 기간이 10월 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2달 정도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에이즐랑 메타를 섭취하시고 같이 남은 한 달 동안 에이즐랑 메타를 함께 섭취하신다면 우리 회원님들의 효과가 엄청나게 그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지급해 드릴 테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지배할 수 있는 에이즈랑 메타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강의 욕구별 제가 파마레스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숙 소장님 덕분에 신제품 소식까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